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예, 그동안 못 뵈서 되게 서운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식을 준비했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지속되는 탄핵 심판 선고 지연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카르텔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튀어나오고 있고 그 카르텔의 만행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인권위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 이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크게 주목받진 않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인권위로서의 역할만 잘해도 충실해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인식 아래에서 그 많은 관심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내란 인권위원회 윤석열 인권위원회로서 아주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 글쎄, 역대 우리나라가 인권위가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국가였어요. 그 인권위원회를 만든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저거 뭐 만들어서 뭐 하나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그 발전 과정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이 인권위원회가 요즘에 완전히 내란위원회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역적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 전 세계 그런 나라는 없어요. 당장 안 죽이면은 그걸로 충분히 인권 보장을 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내란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충격받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뭐 하지도 않고 있다가 또 박정훈 대령건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개입을 안 하고 네. 그 난리를 쳤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건에 대해서 저렇게 바짝 나서는 거 보면서 쟤들 미쳤구나. 그러니까 얘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편 도와줘야 돼. 뭐 이런 생각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국민들이 내란으로 인해서 침해받은 인권을 포함해서 그 내란에 직접적으로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그 윗선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군인들 같은 군인들 경우에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PTSD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윤석열을 위해서 얘기한다라는 건 결국 지금 인권위가 본인들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선 안 되는 독립적인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너무나도 정파적인 입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은요 정말 평생 많은 거 누렸어요. 인권이고 나발이고 간에 누가 검사를 건드려. 더군다나 그 험악하고 욕 잘하는 윤석열을 누가 건드렸겠냐고. 그런데 평생에 딱 한 번 지가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그걸 가지고 인권 타령을 하는 거 보고 저는 그 인권위원장 두들겨 패버리고 싶었어. 가능하다면 가서 진짜 가서 대가리를 뽀사뿐다 싶으면 네. 깨버리고 싶었어 진짜. 아니 그 한 주먹도 안 되는 애잖아 진짜.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내가 달려가서 한 대 패버릴까? 요새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아요. 아니, 제가 봤던 그 기자님은 굉장히 순수하고 폭력을 잘 안 쓰실 것 같은 분이었는데.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저거 가서 한 대 그러니까요. 패버릴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게끔 너무 많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제적으로도 되게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잖아요. 네, 지금 인권이 하나 때문에 사실상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에서든 민주주의에서든 항상 모범적인 국가로 칭송받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추락하는, 퇴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참 인권위원회가 문제가 됐던 때가 사실 박근혜 때 한번 문제가 됐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된다였고 국제적으로도 우려를 받는다 이런 정도 수준이었지 지금처럼 얘들 미쳤구나 까지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 뒤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이명박 때도 그렇고 그 한병철 위원장이라고 그분이 있었는데 그 한병철 위원장이 용산에서 한참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회를 많이 열고 했었을 때 그 용산 참사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먼저 파행해버리면서 사실상 거기에서 침해받은 인권에 그쵸.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이명박 정권 휘하에서 사실상 이명박이 인권을 지켜주는 듯한 그런 행보들 때문에 등급 보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쵸. A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일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때는 등급 보류 정도에서 마무리된 건 그러니까 우려를 받는 네, 그냥 우려를 야, 너 받는 수준이었다고 조심해 요거거든요. 너 경고해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경고 수준을 떠나서 아예 이 간리라고 하는 그 세계 인권 기구에서 세계 인권 기구죠. 네, 실제적으로 이거 이 안창호랑 김용원이랑 그리고 이 인권위가 정말 위험하다. 이거 어떻게든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아주 강경적인 입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참 요즘 간혹가다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인권위원회가 너무 이제 본인들의 생각에 치우쳐 가지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관념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침해받는 노동자의 인권 이런 부분은 좀 약하고 계속하게 뭐 성소수자 이런 얘기 하는데 당연히 성소수자의 인권이나 여성 인권도 중요한데 그리고 그분들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되죠. 근데 자꾸 거기만 집중하는 거 보세요. 좀 답답하다. 진짜 노동자들 인권 얼마나 많이 박살나고 있는데 싶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내가 너무 그때 너무 배가 불렀지. 참 어쩌다가 이 안창호, 김용원 이런 자들 때문에 나라 꼴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지 다 보면 공안 검사들이잖아요. 검사들 때문에 그렇죠. 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이게 안창호, 김용원 때문에 내란위원회가 된 게 아니라 검사들 때문에 나라가 이 꼴아지가 된 거예요, 지금. 와, 참. 지금 국제인권기구에서 좀 논란거리가 지금 안창호 위원장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가 거의 뭐 스스로 불러온 일이더만요 보니까. 요즘 MZ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 중 하나가 스불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불제? 스스로 불러온 재앙. 그러니까 맞아. 안창호 같은 경우 보니까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야. 네. 맞아. 딱 맞네. 또 하나 있어요. 지팔직곤이라고 있거든요. 지팔자 지 갖고 왔다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스불제와 지팔직곤의 대명사인 이 안창호가 이제 지난해 10월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국내에 인권 시민단체들이 이제 인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그 아까 말씀드린 간리라고 하는 그 단체에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인권위에 대해서 좀 심사를 해달라라고 해서 이 관리에서 실제적으로 심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던 와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윤석열 방어권에 관련된 인권위 내에서 그 회의를 열어서 그걸 가결시킨 이후에 이제 비상행동 지금 현재 이 촛불 집회에서 거의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비상행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촛불행동하고는 다른 그 비상행동에서 실제적으로 인권위가 어떻게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해 왔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에서 그러면은 너희들 답변서 제출해라 하고 인권위에다가 그에 대한 반박할 게 있는지 뭐 답변서를 제출하라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했더니 실제적으로 안창호 위원장이 그 답변서에 헌재랑 관련된 얘기들을 넣은 거예요. 그 서한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팔자 직권인데 지팔 직권 맞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안창호 위원장이 답변서에 제출한 내용에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윤석열 방어권에 대해서 우리 다수 의견이 이렇다. 그러면 사실 반대 의견도 있었고 다수 의견도 아니었어. 네, 다수 의견도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3명 정도가 거기서 반대를 했고 한 명은 보수 입장이긴 하나 불법 비상계엄 자체에는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따로 제출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견을 쏙 빼놓고 이 찬성할 수밖에 없는 방어권을 찬성할 수밖에 없는 다수 의견이라 하면서 그걸 제출했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니야? 너무 뻔뻔스러운데 검사 새끼가 이래도 돼?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때리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원래 검사들이 유리한 증거, 자기들한테 유리한 증거만 딱 올려놓고 유리한 조작하고 증거도 유리하다고 증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조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아마 기자님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윤석열 쪽하고 또 그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 헌재의 형사소송법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니 그거는 전혀 형사소송법과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탄핵 심판이 형사소송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준용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취지예요. 이게 뭐냐면 탄핵 심판은 기본적으로 징계소송이에요. 탄핵 당하면 뭐가 됩니까? 파면되죠. 파면하는 건 뭐예요? 징계밖에 없어요. 형사소송에서 징계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파면은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징계예요. 징계를 할 건데 기껏 해봤자 파면인데 감옥에 쳐넣는 게 아니라 기껏 해야 파면인데 직책으로부터 해제한다 이건데 그 형사소송처럼 엄격한 걸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전체적인 성격 자체가 형사소송하고 유사하니 형사소송을 준용을 해라 이 취지예요. 그대로 갖고 오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비슷하니까 비슷한 거 갖고 와서 쓰라는 얘기지 그대로 갖고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형사소송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사실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형사소송법이라는 걸 갖고 와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피의자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증거 채택을 했다.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 나온 그런 조서를 갖고 헌재에서 채택을 하니 이걸 갖고 문제를 삼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창호 위원장도 똑같이 그러니까요. 윤석열과 변호인들이 인정하지 않은 검찰 조서를 헌재가 채택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편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답변서에다가 뭘 제출했냐면 덧붙여서 헌재를 국민들 50% 가까이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하나랑 그리고 이 여론조사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반대 의견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편향적인 단체에 가입돼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법연구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좌파의 연구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찰 동호회 가입하에 있는 안창호는 네. 그거는 진짜 그야말로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얘기하지 않으면서 지금 헌재를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창호 같은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생불능이에요. 얘들은 갱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런 애들은 내다 버려야 돼. 혹시 예수님께서 들으시면 제발 이런 애들은 절대 얘는 죄를 사해 주시면 안 됩니다. 얘는 감옥에 지옥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예수님. 아니 진짜 김용원이라는 빌런이 인권위에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경악했는데 그 김용원에 이어서 또 다른 빌런이 이 안창호인 거잖아요. 헌법재판 소장할 뻔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아찔하죠.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하죠. 정말. 네. 예. 안창호가 그거 할 뻔했다니까. 이 정도는 그러니 참 문제가 되는데 이러고 나서 사실 그 다음에 관리 회의가 있었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네. 그래서 지난 12일부터 여기서 말하는 관리라는 것은 네, 세계 인권기구 인권위원회 기구죠. 예. 네네네. 세계 인권위원회인데 어쨌든 그곳에 연례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아니 거길 갔을 때에도 정파적인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헌재랑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안 된다.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곳에 가서 그 특별 심사를 이제 담당하게 될 승인하게 될 위원 4명 중에 3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그래서 그 3명을 만나서 실제로 헌재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자꾸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답변서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이 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피의자 인권도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저기 뭐 석방돼 있는데 석방된 것보다 더 그러니까요. 해준 게 어디 있다고. 아니 지금까지 전 세계 내란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내란 석방되는 놈이 어딨어. 그 내란 수계를 옹호한다는 게 말이 안 된 일이죠. 석방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아니 그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 되게 고통 많이 받았는데 박정훈 대령 그렇게 고통 받을 때 누나는 깜짝 안 했던 놈이거든요. 근데 윤석열한테는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 보면서 저것들은 역시 검사 인권 전직 검사나 현직 검사나 검사들끼리끼리 너무 해먹는구나. 그런 생각을 라는 많이 생각밖에 하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저런 자들을 참. 그래서 실제로 이 관리 회의에서 내란 옹호를 하는 부분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곳에 참석했던 또 다른 국제 인권 단체들이 우려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국 인권위는 어떻게 내란 저지른 놈은 아니 전 세계 쿠데타 일으킨 놈을 옹호하는 인권 기구는 나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하잖아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태국에서도 그 쿠데타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 뿐이지 옹호하지는 않아요. 근데 얘네는 뻔뻔스럽게 쿠데타 일으킨 사람을 옹호를 하니까 미친 거지. 그러니까 아마 국제인권기구 이런 데서는 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했을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저런 놈이 다 있지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 연례 회의에서는 이번에 이 한국 인권위를 특별심사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걸 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약간 논의를 좀 했었군요. 근데 결국에는 안창호의 이런 행태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여기 야, 안 특별심사 되겠다. 해야 되겠다. 받는 게 맞구나 해서 결국 특별심사를 하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심사하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적으로 진행되는 심사인 거고 이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권위의 행태가 과연 맞는 건지 이게 지금 인권위로서 A등급을 그러니까 A등급이 최고 등급이거든요. 그 A등급을 받을 만한 등급 정도가 되는 건지 사실 우리나라 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참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그 인권위원회가 국가기구이지만 그 사실 뭐 우리가 저 박근혜 때나 이명박 때도 인권위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은 받았지만 그래도 하는 척은 했었어. 그 용산 참사건에도 그래도 조사하러 가기도 하고 또 시민들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거는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윤석열 인권 어쩌고저쩌고 나불거리는 거 보면서 저 정도로 망가진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윤석열이라는 놈이 이렇게 나라를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3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왔던 우리나라의 신뢰를 일순간에 날려먹은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그 김대중 대통령도 결국 인권이나 독재에 싸운 것들, 인권을 지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노벨 평화상도 받을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상징성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인권이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로 격상이 많이 되었는데 근데 지금 윤석열 하나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안창호 위원장이 실제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은 그 내부에 출입하는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문제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특별심사 하기 전에 헌법재판소 문제시 삼아서 제출한 그 답변서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들이 문제 지적을 했고 왜 우리 의견은 안 넣었냐? 우린 반대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이 안창호 위원장이 편파적인 행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창호 위원장이 굉장히 떳떳하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 위원들이나 그 자신에 대해서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왜곡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내 의견은 이런데 너희들이 자꾸 왜곡해서 자꾸 문제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야 라고 해서 남 탓을 한다는 거죠. 전형적인 검사 새끼네. 그러니까요. 전형적인 저기 정치 검사 새끼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내부에서 이제 분란이 많다고 합니다. 원래 정치 검사의 원형은 지금은 특수부 검사지만
옛날에 정치검사의 원형은 공안검사였거든요. 공안검사요. 안창호가 공안검사 전형이거든요. 근데 한때 공안검사는 검사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왜냐? 수사라는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 국정원에서 갖고 오는 거 그냥 옛날 같으면 안기부에서 가져온 거 그냥 그대로 지게꾼 검사라 그래. 그 서류를 가지고 서류 지고 그대로 법원 간다고 해서 지게꾼이라 그러거든요. 지게꾼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검사 취급도 못 받던 애예요. 검사 취급도 못 받던 애가 공안 사건을 관여한 그 다룬다는 이유로 계속 출세를 해왔거든. 대표적인 사람이 황교안이에요. 황교안, 안창호 대표적인 인간들인데 그러니까 본인 잘난 줄만 알고 우기면 우겨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옛날 같은 그 군사 독재 시절에 공안 검사가 우기면 우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한 번 엄청 쫄은 적이 있대. 기자하고 술 먹다가 이 사람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기자가 일부러 그랬나 봐. 멱살 확 쥐어 들었대 이렇게. 조그맣잖아. 근데 기자가 그렇게 등치 큰 사람은 아닌데 힘이 좀 있었나 봐. 목살 자꾸 탁 집어 올렸는데 발라당 들린 거야. 근데 지금은 기자가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그렇죠. 옛날에는 기자가 좀 그렇게 해도 그냥 넘어갈 때였어. 특히 이제 공안 검사에 대해서는 그럴 때였는데 그 뒤로 그 기자한테 꼼짝도 못한대. 절절맨대. 그러니까 현실적인 무력 앞에서 꼼짝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행태가 좀 이해가 되긴 하네요. 때려줘야 된다. 이런 너는 주먹이 그래서 사실 왜 옛말에 첫 직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창호 위원장도 검사가 첫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 직업, 그 공안 검사를 경험하면서 사건을 어떻게 조작하면 되는지 사실상 본인이 내가 이렇다고 생각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내가 법이단 거지 뭐. 법이 되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에 그냥 인권위원들이 따라야지 왜 내 말에 자꾸 반박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드리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 그냥 얘들이 우리 말을 잘 들을 것이다라고 호소할 필요 없다고 때리면 된다고. 아니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가가지고 니들 저기 서부지 폭도들보다 우리가 더 세게 때릴 수 있어. 할배들보다 우리가 더 무섭거든? 이라고 보여주면은 바로 바뀔걸요? 그러니까요. 내일 모레 당장 바뀔걸? 내일 모레 당장 선거 나올걸 아마? 아니 근데 진짜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게 그리고 사실상 본인도 헌법재판관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해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다니던 직장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자신의 프라이드일 것인데 지금 헌재가 뭐 국민한테 신뢰를 못 받는다. 헌재 문제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자기가 다녔을 때는 문제가 없었고 지금이 문제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다녔던 것도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럼 결국 본인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돼요? 안창호 같은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나하고 상관없는데 이게 나하고 그러니까 상관없고 이제 헌재가 상관이 없나 봐요. 아니 뭐 헌재가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뭐 돈을 줘 나를 뭐 불러주기를 해. 나 이제 끝났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박근혜 파면은 또 시키고 박근혜 때 그렇게 그 공의와 정의와 그 아모스서가 있어요. 그래서 공의랑 정의에 대해서 다루는 그 기독교 이렇게 하나의 책이 있거든요. 성경이 그 성경 구절을 채택하면서까지 마치 그 박근혜 파면시키는 게 자신의 정의인 것 마냥 기술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의견서에다가. 근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는 꼼짝도 못하고 사실상 윤석열 내란 수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뭐겠어? 아.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차이가 뭐예요? 박근혜는 검사가 아니었거든. 그거야. 그러니까 저 검사들이 끼리끼리 해먹는 거예요. 끼리끼리 해먹는 거고 그 끼리끼리 해먹는 검사 패밀리에 끼지 않는 검사들은 검사로 취급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임은정, 박은정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완전히 왕따를 거의 그
글로리의 폭력은 폭력도 아닐 정도로 그렇게 그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단 괴롭힘의 가장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 안창호야. 그러니까 안창호가 연진인 거야. 연진이가 지금 자기 잘났다. 나 잘못한 거 없어. 사실상 거예요. 연진이는 윤석열이고 그 안창호는 제가 봤을 때 그 다른 친구가 있어요. 최혜정이라고. 최혜정. 네, 혜정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 이 안창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그 검사 시절에 무조건 나를 따르면 내 편이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편이 아니고 그래서 본인 편이면 선 본인 편이 아니면 악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행태들이 사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예를 들어 언론을 대할 때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MBC, JTBC 뭐 좌파 그쵸. 언론들은 못 오게 하고 무조건 조선일보 끼어다가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안창호도 이번에 똑같이 그런 행태를 안창호가 했어요. 그런 행태에 거의 뭐 원저라고 봐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창호가 지금 이번에 그 한겨레 MBC가 주로 국가인권위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옛날부터 보도 많이 했던 네. 거죠. 근데 그 보도하는 곳에서 이제 언론 왜곡을 하니까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놈을 저런 자리에 앉히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윤석열은 저런 놈을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저런 놈한테 도움을 받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참 조금 확대해서 같이 내용을 좀 보면 네. 그 맨 처음에 20일 상임위에서 김용현 상임위원이 언론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조작해내는 수준의 비방행위를 일삼고 있다 비난하자 안 위원장도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그 이후에 6일 뒤에 한겨레 등을 보지 말라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인권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인권위원하고 인권위원장이 이런 사람들 다 탄핵 대상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저는 몰랐어요. 김용원 위원이 안창호 위원장보다 법조 선배이고 검사를 더 먼저 시작했다는 걸 저 몰랐어요. 사실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외모로만 봤을 때에는 제가 안창호 위원장이 훨씬 더 선배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김용현 위원이 선배이다 보니까 인권위 내부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 안창호 위원장이 김용현 위원한테 좀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좀 쫄아서 그럼요. 쫄아서 김용호는 때릴 수도 있어.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한다. 김용원 말만 따른다라는 맞을 그런 거예요. 예,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맞다니까 하더라고요. 김용호는 때릴 수도 있다니까 뭐 모른 데가 끈데가 그러니까 너 일로 와봐 씨. 그러니까 막말과 폭언을 일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이라고 안 쓰겠어요? 그러니까 김용호는 아무데서나 막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뭐 뒤에 가가지고 야 너를 좀 와봐봐 씨를 가지고 구석기에다 몰아놓고 이렇게 한 대 펼지도 몰라.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김용현 의원이 지금 하자는 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참 그 송도한 위원장이 계실 때 김용원이 그렇게 깽판을 쳤어요. 맞아요. 예. 그 송도한 위원장한테 봐요 막 이런 거 이랬잖아. 아, 그렇게 아파. 본다. 네. 아프지. 네, 아파요. 뭐가 아니면 내 손에 뭐가 저 칼이라도 들은 줄 알겠다. 그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것만 클립 따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후배 후배 뭐라는 선배 기자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되나 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어쨌든 가만 내가 당한 건 아닌데. 아니 그 혹시라도 그런 게 있을까봐 제가 미리 네, 사전에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용원이라는 사람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안창호가 이렇게 쫄아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참 인권위원회 그 직원들도 골머리 아프겠다. 지금 안 그래도 그래서 그 김용원하고 이 안창호 때문에 인권위가 바람잘 날 없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윤석열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내부 속사정을 좀 들어보니까 이건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 이야기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김용원 위원을 많이 따르던 이충상 위원이라고 있어요. 네, 이충상 이충상. 위원은 아마 얼굴 보시면 바로 아실 것 네. 같은데 그 이충상 위원이 처음에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에 대한 그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반대 이유가 김용원 의원이 자신한테 막말과 폭언을 일삼아서 내가 그 윤석열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는 반대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그러고선 사직서를 그 전에 이제 제출을 했으니까 네. 어차피 자기는 자유로운 몸이니까 반대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윤석열 방어권 보장에 관련된 그 안건 회의가 진행되면서는 반대가 아니라 이제 찬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아마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이제 좀 커진다. 그때 한참 극우들 난리 많이 치고 서부지법 폭동 있을 때고 이러니까 그 전후로 해서 아마 생각이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어쨌든 김용원하고 안창호가 그런 식으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이후에, 그러니까 계엄 터진 이후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이거 윤석열 방어권 보장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막말과 폭언을 일삼는 그런 일들이 워낙 비일비재하니까 어떻게 인권위원이라는 사람이 다른 인권위원을 향해서 이렇게 막말과 폭언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근데 그것도 한때 자기가 자신의 편을 많이 들던 위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밖에. 그쵸. 인간성에 문제가 있구만. 근데 실제로 지금도 특별심사를 받는 지금까지도 사실상 김용원이든 안창호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특별히 안창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나 캐나다에서도 특별심사 받았었다. 근데 그런데도 받았는데 왜 우리라고 못 받을 게 뭐 있냐. 받는 걸 갖고 왜 이렇게 문제시 삼냐.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무슨 직무를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특별심사를 받는 게 아니 하다못해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 몇 마디로 그 위기 그 사람은 그래. 말 몇 마디를 통해서 이 자리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놈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당장 그때의 이런 한마디 하여튼 그때 위기를 넘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이라서 그런 거죠. 이게 쌓여서 본인들의 신뢰를 깔아먹고 있고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게 문제인 거야. 본인들의 그런 주둥아리 한마디가 당장 그 당시에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함부로 찌꺼리는 그 말 한마디가 쌓여서 검찰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신뢰를 깎아먹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왜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안 하죠? 아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창호라는 사람의 주변에서도 보면은 안창호를 인간 취급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런 식의 공무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사적인 오죽하겠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굽실거려야 되는 사람 입장이었을 때는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좀 함부로 막 해도 된다 싶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고 넘어왔던 생각 얼마나 사람들 주변에서 욕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 안창호, 김용원 때문에 그 내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반 직원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인권위의 편파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반대를 하는 상임위원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상임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열정과 열의와 이런 것들이 다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 인권위 내부를 좀먹고 있는 그런 암적인 존재들인 거죠. 이 두 그렇죠. 사람이.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지금 벌어지는 이번 특별심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걸 넘어갈 건지 A등급을 어떻게 다시 유지할 건지 그건 정확하게는 나와 있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인권위원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
이 둘 때문에 거의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갈지, 물론 이제 윤석열 파면 이후에는 많이 영향력을 잃겠으나 그 전까지 또 무슨 일을 어떻게 벌일지를 모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그 개선책으로 나오는 것이 인권위원회도 그렇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국회와 대법원과 그 대통령이 각각 3분의 1씩 선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것을 못하게 해야 된다. 결국 그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은 독립성이라는 게 사실상 더군다나 국회 같은 네. 경우에 그러니까 여당의 그 대통령도 저기 그 당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과반수 이상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중립적인 기구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향후에 국회가 주로 선출을 하고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은 한 명씩 정도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국회는 이제 그 의석 비중대로 선출을 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한 얘기들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향후에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인권위원회가 좀 걱정스럽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앞으로 큰일 났네 이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 내란이 워낙 지금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김건희가 이 가는 날 전까지 알박기를 하는 게 많다. 그 알박기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인사 알박기. 근데 지금 이 윤석열 김건희가 심어놓은 그 단체들에서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잘라내야 되는 거죠. 사실상. 걔네들은 이권이거든. 이권이거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인권보다 센 게 뭐냐 이권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참 정말 답답합니다. 거기에서 제일 그래 그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헤쳐먹은 게 김건희래잖아요. 참 이런 상황 참 서글프네요. 네. 그러니까 빨리 파면만이 답이다라고 그러네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묵직해지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 꼭 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